잠시 전에 저희가 소개해드린 북한 영상에서도 소개됐지만 이거 완전히 남쪽 놈들 전쟁 연습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북한 주민의 얘기가 있죠. 사실은 이 시각 오늘 현재도 포항에서 한미 양국의 합동 군사훈련은 진행됐습니다. 연례적인 행사고 방어훈련인데 과연 이것이 어떤 것이 문제고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건지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순위 확인하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네, 홍성규 차장께 좀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포항에서 진행된 한미 합동 상륙 훈련 내용이 뭡니까? 본질이 뭔가요? 예,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네. 한반도가 공격을 받았을 때 뒤에 네. 후속으로 지원하게 되는 미군들이 한국군과 같이 상륙하는 훈련입니다. 네. 매년 이맘때면은 쌍용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네. 펼쳐지는 연례적인 훈련이고요. 지금 나오는 이 장면이 바로 오늘 촬영한 장면인데요. 네, 지금 보이는 거는 MV-22라고 그래서 미군이 새로 개발한 해병대 상륙 지원용 수직 이착륙 헬기 겸 비행기입니다. 저렇게 수직 이착륙, 프로펠러가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네요. 저 프로펠러가 꺾이면은 이제 비행기처럼 빠른 속도로 운항할 수 있고요. 네. 탑승 인원이 한 20명에서 30명 정도로 탑승을 해가지고 네. 신속하게 해병대를 실어서 나눌 수 있는 훈련입니다. 특히 이번 훈련의 특징이라는 게 저 MV-22 오스프리라고 불리는데요. 그 오스프리. 네, 맞습니다. 저게 20여 대가 이번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그동안 훈련 참가 규모로는 최대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저 상륙 훈련이 우리 이제 방어를 위한,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공격할 의사는 전혀 없기 때문에 북한이 됐건 누가 됐건 우리 한반도를 공격할 때 맞대응하다가 적진에 상륙하게 되는 그걸 가정한 훈련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북한이 위협적으로 느끼고 전쟁 연습을 한다고 얘기할 정도인가요? 아무래도 미 해병대 병력이 저것뿐만 아니라 상륙 지원함이나 호위함, 구축함까지 다양한 지원 세력들이 함께 들어옵니다. 네. 북한 입장에서는 아마 도둑이 재발절이듯이 저런 대규모 병력이 들어올 경우에는 자기들도 버거내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난주에 네덜란드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이 만나는 그 순간 새벽 2시 반에 맞춰서 북한이 동해안에 미사일 발사했거든요. 노동미사일 발사해서 뭔가 남쪽이나 우리 대한민국이 한 결정과 관련해서 뭔가 메시지를 보낸 것 같은데 자, 이번 훈련이 20년 만에 최대 규모라면서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반도는 사실상 미군이 이 정도의 대규모 기동훈련을 전개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에 가깝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모든 전역에 걸쳐서 전시 증원을 해보고 수송을 해서 통합을 해서 실제로 전선에 올려서 움직여보는 모든 작전들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군 입장에서는 이 훈련을 포기할 수가 없고 전 지구적인 전장을 관리한다는 의미에서도 이 훈련을 좀 더 강하게 혹은 가공해 나가면서 규모를 키워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건데요. 근데 이게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훈련이 더 커지고 더 강해지는 것을 당연히 위협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입장에서는 남측이 북측의 지상 전력에 의해서 이렇게 먹혀들었을 때 포항이나 동해의 다른 항구들을 통해서 그 교두보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해병대 상륙전을 전개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군이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을 보면 항공모함이나 미사일이나 이런 원거리 전력을 일단 타격을 한 다음에 지상 전력이 상륙을 해서 전쟁의 끝을 내는 것이 기본적인 전쟁의 패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우리가 걸프전이나 이라크전이나 아프가니스탄에서 봤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으로서 진행이 된다고 할 때 이런 상륙 작전이 자기들에게는 결정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훈련은 포항에서 했지만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서북도서잖아요.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도 그랬고 또 천안함 폭침 사건도 그랬는데 자, 이 서북도서 지역에 대한 군사력 강화 과거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 약속을 했던 건데요.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거의 다 완료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서북도서는 오계도서는 한반도의 화약고입니다. 그만큼 북한과 남한이 17km나 10여 킬로미터 사이로 인접해 있기 때문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 해병대는 천안함 연평도 사건 이후에 병력만 해도 1,200여 명이 증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단연장 구룡이라는 단연장 포가 들어가 있고 스파이크 미사일까지 투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 코브라 공격 헬기도 대량
증폭돼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한 역시도 네. 그 옹진반도나 장산군 이 일대 해안포 등 천여 문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좀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북한의 포격, 훈련이라고 얘기하지만 또 예고는 했지만 우리 NLL 경계를 넘어서 우리 바다에 많이 빠졌단 말이죠. 우리도 적절하게 응사한 걸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자, 박근혜 대통령은 독일에서 제안한 이후에 그동안 천안함 폭침 이후에 북한의 신규 투자는 안 하겠다 했던 524 조치를 좀 풀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큰 틀의 좀 작전이나 구상에 좀 차질을 빚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직접적으로 오늘 북한의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 통보를 미리 했다는 부분에 네.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북한 역시도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대북 3대 제안에 대해서 결코 반대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지금 최근 일련의 그 지난달부터 이어진 북한의 로켓 공격, 로켓 발사 실험이나 이런 걸 보면은 남한보다는 미국 쪽에다가 좀 메시지를 던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 미국이 육자회담 재개에 대해서 뭐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승인은 했지만 네. 그런 부분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펼쳐왔었고 네.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를 그 계속 앞장서 왔기 때문에 네. 또 더더구나 북한이 원하는 건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미국에 대한 던지는 메시지가 좀 크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북한은 지금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흐름과 군사적인 대응 태세를 분리해서 갖고 가려는 의도가 좀 보입니다. 이건 네.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 쪽에서 그렇게 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드레스덴 제안을 하고 여러 가지로 뭐 육자회담 재개랄지 이런 것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네. 다른 한편으로는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규모가 확장되고 하는 측면을 북측은 너희도 지금 정치와 군사를 분리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네. 우리도 분리하겠다라는 의사로 이런 지금 사격훈련과 동해안 미사일 발사랄지 이런 것들을 이어나가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잠깐만요. 정치와 군사를 분리한다는 게 우리는 이제 북한을 향해서 정치적으로 제안도 많이 하지만 우리 안보를 위한 연례훈련은 간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와 군사는 별건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북한에서는 이렇게 사격 도발해서 NLL 넘어서 포탄을 쏘는 일과 남북관계를 계속 가져가는 것도 우리도 분리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럴 것 같습니다. NLL 문제는 아시다시피 북측은 NLL에 대해서 다른 선을 주장을 하고 있죠. 1999년에 자신들이 제기한 이른바 서해 해상 군사 분계선이라는 것인데 네. 지금 이제 오늘 사격이 진행된 일련의 과정들이나 그 지역들을 살펴보면 사실 북측이 주장하고 있는 네. 그 선으로 따지면 북측의 영예인 셈인 거죠. 그러니까 북측은 지금 자신들의 영예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 훈련을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고 상당히 골치 아픈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이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남측이 하고 있는 포석을 그대로 멍군을 내고 있다는 식으로 사고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북한 얘기대로라면 자기네 바다에 포탄을 쏘았는데 우리는 엄연히 대응하면서 100발 넘게 북쪽 바다로 쏘아 올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예. 자기들은 정상이었는데 우리가 도발했다고 생각하겠네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네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북측이 과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지 앞으로 상황을 좀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자, 황일도 기자의 얘기대로라면 이제 오늘의 것으로 끝난 게 아니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성동격서를 뒤틀어 저희가 설명했습니다만 서해 바다에서 뭔가 있었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 얼마 멀지 않은 시간 내에 한반도 어느 곳에서 어떤 도발이 또 있을지 예상할 수 없다는 전망까지 좀 내주셨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네. 것 같은데요. 네. 남측의 훈련의 방향, 훈련의 양식, 훈련의 규모에 대응해서 북측도 그에 맞추어서 멍군을 내는 방식으로 매년 3, 4월이면 남북 간의 군사계동이 이루어집니다. 네. 이번에 이루어진 사격훈련도 그 연장선상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북측이 또 어떤 멍군을 낼지는 두고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있었던 북한의 포격 도발, 명백한 도발입니다. 우리 영해로 100발 넘게 포탄이 넘어 들어와서 우리 바다를 공격한 건데 관련된 얘기 저희가 4가지 코너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채널A 정치부의 홍성규 차장 그리고 동아일보 출판국의 황일도 기자께 분석을 좀 부탁드렸고요. 5번째 뉴스부터는 두 분의 패널을 새로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